예전에는 자연스럽게 하던 대화가 요즘은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되는지 말 한마디를 꺼내기 전에 속으로 몇 번이나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해도 괜찮을까?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게 들릴까? 굳이 이 이야기까지 꺼낼 필요가 있나?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 번 검열을 거칩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가 끝나고 나서도 마음 한편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말들이 자꾸만 되풀이되어 떠오르곤 하죠. 그때 저렇게 말할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괜히 그 얘기를 꺼냈나.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의 잔상이 따라다닙니다. 사람이 싫어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편하게 대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말이란 걸 알고 있습니다. 싫지도 않은데 불편하다니, 피하고 싶지도 않은데 만나면 피곤하다니. 그런데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람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과정이 버겁게 느껴지는 겁니다.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상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이 불편한 겁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어제까지 괜찮다가 오늘 갑자기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달라진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도 아주 조용히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쌓여왔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무수히 많은 만남들이 있었고 그 만남들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무언가를 배워왔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어떤 표정이 어떤 오해를 부르는지, 어떤 침묵이 어떤 거리를 만드는지, 그렇게 당신은 관계의 무게를 점점 더 정확하게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이제는 너무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일이 예전처럼 가볍지 않게 된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 앞에서의 나 자신을 자주 점검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해도 괜찮을지, 저 말이 혹시 오해를 부르진 않을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괜히 꺼내는 건 아닐지 말입니다. 그래서 만남이 끝난 뒤에도 대화 내용을 곱씹게 되고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숨이 조금 편해질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생각나는 대로 말했습니다. 친구들과 모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고, 대화가 어색해도 그냥 웃으면 넘어갔습니다. 말실수를 해도, 아, 미안.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하면 금방 풀렸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가볍고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달라진 걸까요?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 그 말이 어떻게 들릴지부터 생각합니다. 농담을 던지기 전에 상대의 기분부터 살피게 되고 내 이야기를 하다가도 너무 자랑 같나 혹은 너무 불평불만 많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끝을 흐립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머릿속이 바쁩니다.
너무 공감하면 과한 것 같고 너무 담담하면 무관심해 보일 것 같아서 언젠가부터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일이 이제는 하나의 수행처럼 느껴집니다. 단순히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적절한 표정과 적절한 반응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일, 상대를 배려하면서도 나를 지켜야 하는 일, 솔직하되 너무 솔직하지 않아야 하고 친근하되 너무 가깝지 않아야 하는 일,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해내야 한다는 게 때로는 너무 복잡하고 피곤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요즘은 만남 전부터 에너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피곤할까? 이 모임에 가면 내가 얼마나 소모될까? 집에 돌아와서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슬픕니다. 사람을 만나는 즐거움보다 먼저 얼마나 피곤할지부터 걱정하게 되는 게 때론 서글퍼집니다. 하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편하게 만나면 되지 않아? 너무 생각이 많은 거 아냐? 하지만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걸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면 압니다. 편하게 만나고 싶은 마음이야 당연히 있습니다. 예전처럼 부담 없이 웃고 떠들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죠. 머리로는 편하게 있어도 돼 하면서도 몸은 긴장을 하게 되고 이성적으로는 괜찮아 하면서도 감정이 피곤해지는 걸 어쩌겠습니까?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내가 너무 많이 소모되는 느낌이 버거워진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이건 중요한 구분입니다. 당신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멀리하게 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기적이고 무심해져서 관계를 귀찮아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과정에서 당신 안에 무언가가 계속 빠져나가는 느낌, 에너지, 감정, 여유 등이 끊임없이 소진되는 느낌. 그 소진의 속도가 회복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느낌. 그것이 당신을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 표정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죠.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고 오해받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도 됩니다. 그 자유로움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발견하면 또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너무 사람들과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러다 정말 외톨이가 되는 건 아닐지, 만남을 너무 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불안감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혼자가 편한 것과 외로운 것은 다릅니다. 사람을 피하고 싶은 것과 사람이 필요 없는 것도 다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 합니다.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고 진심으로 통하는 관계를 원하고 있죠. 다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졌을 뿐입니다.
이런 변화는 성격이 나빠져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성격이 까다로워져서도 아닙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경험의 결과입니다. 오히려 살아온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관계 속에서 무엇이 힘들고 어디서 상처받는지를 너무 잘 알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을 경험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았습니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어떻게 오해받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긴 틈은 메우기 어렵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미리 조심하고, 미리 방어하고, 미리 거리를 계산하게 됩니다.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학습입니다. 불안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당신은 관계가 어떻게 깨지는지, 신뢰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마음이 어떻게 멀어지는지를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능적으로 조심합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감정의 비용을 이제는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감정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면 화를 냈습니다. 섭섭하면 섭섭하다고 했습니다. 기쁘면 기뻐했습니다. 슬프면 울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설령 그게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들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또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모든 감정에는 비용이 따른다는 것을, 한번 터진 화는 관계에 흔적을 남긴다는 것을, 한번 드러낸 섭섭함은 상대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을, 너무 솔직한 기쁨은 때로 누군가를 소외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수습하고 회복하는 데 드는 에너지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감정을 표현하기 전에 계산합니다. 이 감정을 드러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말을 하고 나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 솔직함의 대가로 내가 치러야 할 것은 무엇일까?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많은 것을 삼키게 됩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을 참습니다. 표현하고 싶었던 것을 숨깁니다. 그렇게 쌓인 것들이 당신 안에서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사람을 만나는 일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사람을 대하는 일이 힘들어졌다는 건 당신이 냉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관계를 가볍게 소비하지 않게 되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는 관계를 쉽게 만들고 쉽게 끊었습니다. 친해지는 것도 빨랐고 멀어지는 것도 빨랐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과 내일 친구가 되기도 했고 어제까지 가까웠던 사람과 오늘 연락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관계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았고 실망도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관계를 시작하는 것도 신중해졌고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수로라도 상처 주고 싶지 않습니다. 오해로라도 멀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당신을 더 조심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심스러움이 때로는 경직으로 느껴집니다. 너무 조심하다 보면 자연스러움이 사라집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다 보면 진심도 가려집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다 보면 거리도 멀어집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오히려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역설. 당신은 지금 그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며 관계가 어려워진 이유는 당신이 이기적이거나 무관심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관계가 얼마나 섬세한 것인지, 얼마나 쉽게 틀어질 수 있는지, 한번 틀어진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진 것입니다. 더 조심스러워진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삶의 누적과 경험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 동안 수많은 관계를 겪었습니다. 좋은 관계도 있었고 나쁜 관계도 있었습니다. 오래 이어진 관계도 있었고 금방 끝난 관계도 있었습니다. 서로를 지켜준 관계도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를 준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경험이 당신 안에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관계는 쉽지 않다. 사람은 복잡하다. 마음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니 조심해야 한다. 이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는 쉽지 않고 사람은 복잡하며 마음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가르침을 너무 내면화한 나머지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모든 순간이 긴장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을 대할 때 끊임없이 기대치를 조정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이해해 줄까? 아마 이해 못할 거야. 이 사람에게 속마음을 말해도 될까? 말해봤자 실망만 할 거야. 이 사람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멀어질 거야. 기대를 낮추는 것은 실망을 피하기 위한 방어입니다. 미리 마음을 닫는 것은 상처받지 않기 위한 보호입니다. 하지만 이 방어와 보호가 쌓이다 보면 어느새 당신과 타인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벽이 사람을 만나는 일을 더 외롭고 피곤하게 만듭니다. 혹시 요즘 사람이 불편해졌다고 느낀다면 그 감정을 조금 다르게 바라봐 보시면 어떨까요? 이 불편함은 당신이 변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상해진 것도 아니고 당신이 잘못된 사람이 된 것도 아니지요. 이것은 당신이 너무 많은 것을 겪어왔기 때문에 생긴 감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많은 관계를 경험했습니다. 그 안에서 기뻤던 순간도 있었지만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이해받았던 기억도 있지만 오해받았던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따뜻한 순간보다 멀어진 사람들과의 서먹한 순간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그 모든 기억이 당신 안에서
하나의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관계는 조심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은 쉽게 믿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거리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이 패턴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쉽게 상처받지 않기 위해, 더 이상 무너지지 않기 위해,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든 장치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방식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보호막이 당신을 고립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보호막 안에서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쉽게 다가가지도, 다가오는 누군가를 쉽게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선뜻 마음을 열지 못한 경험이 있나요? 그 모든 것이 혹시 또 상처받으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정당한 것입니다. 당신이 과민하거나 소심해서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무시하거나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그 두려움이 당신의 모든 관계를 지배하게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이 불편해졌다는 건 어쩌면 당신이 지금까지의 만남 속에서 많은 배려를 해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많이 배려했고, 많이 양보했고, 많이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정작 자신을 돌보는 일은 뒤로 미뤄졌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뒷전이었고, 당신의 피로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남을 위한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이죠. 그렇게 쌓인 피로가 이제 한계에 다다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사람이 불편하다고 느끼는 당신을 탓하지 마세요. 당신은 모든 만남에서 충분히 노력해왔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 최선으로 애썼습니다. 당신이 만남에 불편함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신이 그동안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썼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조금 쉬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거리를 두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견딜 수 있는 만큼만 관계를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쯤 이 질문을 남겨도 좋겠습니다. 이 마음은 나를 무엇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이렇게 조심스러워진 걸까? 당신이 사람을 대하는 일이 힘들어진 것은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방어가 너무 강해진 나머지 좋은 관계마저 밀어내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나를 지키기 위해 두르고 있는 이 거리는 정말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를 더 외롭게 만들고 있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당장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마음 한편에 조용히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대하며 느끼는 이 불편함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비슷한 감정을 경험합니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사람 만나는 것이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보며 나만 이런가 하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삶을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관계의 무게를 알게 된 사람, 상처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 회복의 어려움을 체감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이 감정을 너무 서둘러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과정입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이 불편함 속에는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그 무게를 인정하고 그 무게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불편함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생긴 것일까요?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려는 것일까요? 지금 당장 답을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당신만의 속도로 이 질문들과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당신의 마음을 응원합니다. 마음 읽는 소리가 매일 따뜻한 위로를 배달해 드립니다.